3월 30일의 장전 시장입니다. 자, 오지 않았으면 했던 월요일이 와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와 경기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코스피 양한 선물도 마이너스 1.29%, MSCI 한국 ETF도 마이너스 3.02%를 기록할 정도로 오늘 월요일은 사실상 하락이 확정적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아요. 이게 외부적으로 뭐 경기도나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공매도 이슈라든가 뭐 정치적인 리스크들까지 사실 시장이 안 빠지는 게 더 용할 정도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종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뭐 2025년의 상승분들은 전부 반납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약세장에 접어들게 된다면은 2024년도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400포인트 구간대는 한번 찍고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들. 이번 그 달에 4월 이 증권사에서 코스피 이제 예상 전망치가 2400이랑 2800포인트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대는 2400구간대까지는 열어두시는 것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막 저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막 몰빵한 종목, 비중 많이 실은 종목, 뭐 억 단위 투자하는데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까지 왔다. 그냥 지금 추가 하락하면은 2025년도 올라간 거 다 빠지는 거예요. 일단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통한 파생 상품, 채권, 그 다음에 주식, 현물, 이런 식으로 비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는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나? 일단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지가 않아요. 연준에 대해서 꾸준히 압박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일단 오늘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만약에 오늘,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가 깨지면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음봉을 한 연속 2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세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추매보다는 그냥 좀 관망하시든지 손절도 대응하셔야 된다. 선제적으로 손절을 하기에는 애매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으로 딱 돌아가 보시면은 지수가 아니랬단 말이야. 딱 일주일 만에 거의 뭐 5%씩 코스닥 기준으로 빠져버리면서 지수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한 주 한 주 지금 높은 변동성 있는 거를 계속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S&P 500이랑 나스닥이야 뭐 초고점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초고점 구간인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바닥을 찍고 왔어요, 최근 내. 바닥을 찍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바닥을 찍는지 안 찍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래서 무작정적인 손실은,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손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개별적인 종목이 마이너스 30%가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는 손절이 안 됩니다. 추매도 안 돼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이너스 30%가 넘지 않게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에버리지 매매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안 하셔가지고 안타깝긴 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가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장 초반에 그 납폭 나온 다음에 가대 납폭 나온 다음에 또 2,500포인트 구간대에서 저가면서 들어오면은 국내 증시 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이번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차트상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너무 크게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이게 계속 중요하다는 게, 미국에는 소비 지표가 여러분들 GDP의 70%입니다. 70%. 미국 이끌어가는 게 소비가 70%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 국가다. 미국은 여러분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미국을 제조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장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미국 임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이 거의 4배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생산품들은 이게 가격이 안 맞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른 나라
국가들의 관세를 물려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제조 상품들이나 그 가격대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 뭐 머릿속에 안 있는 이상 모르겠죠.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왜냐면 어차피 미국에서 제조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정말 원자재 같은 경우 미국 워낙 많지만 에너지 말고 필수 제조 업종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냥 단가가 안 나오는데 뭐. 단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비가 흔들린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 둔화가 좀 우려가 된다는 상황이라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내용이 정말 있었는데 주말에 중국 찾은 이재용 시진핑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물론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번에 뭐 글로벌 이제 은행이라든가 많은 기업들, 아람코 뭐 대형 막 다른 기업들이랑 다 같이 만났는데 그래도 최근에 스탠스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그룹이고 2등이 현대차그룹이잖아요. 1등 그룹은 중국 쪽에 가가지고 최근에 비아디, 샤오미, 뭐 시진핑 만나고 이 2등 정의선 회장은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뭐 트럼프랑 호용호제하면서 30조 배팅 때려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업들도 미국에서 살지 중국에서 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고, 물론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줄다리기 아니니까 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양쪽에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기업들조차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전망이라는 것들. 근데 함부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해서 전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관망세. 제가 3월 내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내내 관망하자. 한발 물러서자. 보수적으로 하자. 너무 일정이 많다. 너무 타이트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속 내가 그래가지고 주말 동안에 우리 이제 매매한 종목들 아니 다 합쳐도 3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 우리가 종목을 지금 뭐 단타로 5개 들어가 있는데 단타 할 때는 제가 뭐 2, 30만원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 다 합쳐가지고 200만원도 안 돼. 들고 있는 게 너무 관망했어. 그래서 제가 계속 정치 리스크 끝나면은 과감하게 하겠다. 정치 리스크 끝나면은 뭐 비중 늘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리스크가 지금 안 끝나고 있죠, 여러분들. 3월 14일 날 탄핵 선고일 발표한데 놓고서는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문영배 뭐 재판관이라든가 이제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냥 판결을 안 하고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월도 안 돼, 여러분들. 임기를 종료를 해버릴 수 있대요. 이게 뭐야. 정치 리스크는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리스크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공매도 재개가 시작되죠. 이 공매도가 이제 뭐가 좀 걱정되냐면은, 우리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을 제외하고 나서는, 350개죠.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한 5년 만에 공매도 재개입니다, 여러분들. 5년 만에. 2020년부터 공매도 안 했잖아요,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이 5년 만에 공매도 재개해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방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점에 늘어가 있는 종목.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안 들어올 것 같아. 공매도 하기도 아까운 주식들이야. 근데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악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다. 공매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외국 자금도 들어온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은 뭐든지 5년 만에 뭔가를 다시 한다는 거는 무조건 악재예요. 여기 넥스트레이드 종목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확실히 이번 주도 정말 좀 쉽지 않다. 이번 주도 변동성 슈퍼이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은데 올해 금리 동결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앞으로 금리 동결할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패드워치 기준으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80%까지 올라갔다가 64%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금리 동결이 될 경우에는 정말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런 충격을 매긴 다음에 연준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UBS는 가장 큰 위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결국, 소비는 꺾이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건데, 미국은 글쎄요, 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서 그렇지, 미국 소비가 안 꺾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은 부품 관세 발표했고, 이제 말 그대로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또 자동차 관세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자동차 관세 25%를 매긴다고 해서 자동차에만 붙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들어간 부품 이런 것들 다 지금 이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네, 따따블이 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미국 전체 자동차 수출 비중에 미국이 50%나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버린다면은 큰 충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1470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구축을 검토를 한다면서 AI 관련돼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해서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봇 쪽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때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이 1200조 규모의 재무장을 결의를 했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들은 돈이 없대요. 돈 없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빚내서 나라 못 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유럽이 그동안 정말 무기를 팔 줄만 알았지 자체적으로 군비 경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평화에 찌들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빚 더 이상 못 낸다, 재무구조가 약한 국가들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차전 이재용. 네, 그러면 대진 첨단 소재가 어디까지 갈까요? 또 대진 첨단 소재야?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중국 SMIC에서 위장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대만의 반도체력들을 또 빼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익숙해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또 발생하는 반도체 기술 유출 매년 늘어난다. 이게 2023년 동안 거의 뭐 합계가 38건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90%야. 그런데 간첩법 개정 왜 안 합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항공시보에서 언론에서 폭삭 속았수다, 이제 아이유랑 박고봉 나오는 거죠. 이례적 극찬을 하면서 한나라의 이제 대한 완화를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미디어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폭삭 속아주다, 네, 제작사 페인터테인먼트가 또 주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환율 관련해가지고는 좀 부담스럽죠. 환율은 1450원이 딱 보시면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1450원 위로 튀어버리는 순간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는 점들. 자, 그리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야 취지가 동의된다면 조소평상인데,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화재 산불 복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포함됐기 때문에 오돌주택, 뭐 비료조리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코스피가 2450포인트에서 2800포인대.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악재가 또 떴는데, 지금 반란이 결제 서비스 전면 중단되면서 또 제2의 TMF 사태가 또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TMF 사태뿐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반란, 머스티, 트렌비, 캐치패션, 디코드, 명품 관련된 기업들, 그 서비스하는 업종들은 다 지금 크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명품 루이비통 그룹도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이랑 한국이랑 명품 소비국가인데 이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예, 이제는 약간 합리적인 소비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명품, 코로나 때죠, 명품 열풍을 주도했던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 근데 얘들 보면 특징도 없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징도 없고 뭐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다 망해도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은 그냥 뭐 특성이 없는 기업들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들 하나씩 좀 이렇게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모디스크 얘는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4년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또 14% 감소시킨다. 정말 대단한 제약회사고, 그리고 비아디가 자율주행 1, 2, 3년 안에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에 로보택시 좀 웨이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기술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룰루레몬, 요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소비재, 의류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필수 소비재까지 꺾인다는 것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데, 의식주잖아요. 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입는 것들도 지금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우리는 경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우선 크래프톤이 이번에 인조이 얼리 액세스를 40분 만에 이 스팀 1위를 공개할 정도, 지금 그리고 유튜버들
뭐 BJ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스크래프톤이 인조이를. 그래서 뭐 아직 게임성이 뭐 그렇게만 높지는 않지만은 원래 이런 이 모드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모드들을 유저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급력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인천 철근공사까지 셧다운했네요. 지금 50대 이상 그 정년퇴직 받고 있죠. 네,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노조에 절여진 회사에 채우지 않나. 홈플러스도 그렇고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에 10조 투자하겠다고 그냥 밝혀버렸죠. 입장을 밝혀버렸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프쇼어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법도 그렇고, 예, 지금 국민도 대기업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찍은 정치인은 대기업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맨날 대기업 죽이는 법안만 발의하고,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부자 주고 뭐 나야 좋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대기업들 다 무너지면은 IMF예요. 네. 여러분들,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압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삼성은 아는데, 대기업 없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고, 위치도 거지 같고, 주변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네. 대기업들이 좀 많이 힘을 내줘야 되는 정책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 제가 잘못 올렸는데, 현대차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에서 만든 이 공장, 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영상 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의 지금 비율이 여러분들 50대 50이랍니다. 사람은 관리자만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운행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팟이 지금 자동차 검사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다이나믹 로보틱스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막 가는 거지, 뭐. 예,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어질 시간이 점점 더 오고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는 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네, 특히 딥시크 파동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얘들도 관세 맞아요. 결국에는. 네, 보편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 재개 및 공매도 개선법이 시행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하락을 예상했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3월 4일부터 관망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3월 31일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막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네, 아무튼 최대한 뭐 우리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비중 1차 매수 뭐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돌파해서 하단을 깨버린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반등 구간에서 잘 한번 나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라이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